어린 시절이 배움이 아닌 노동을 의미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집이 사라지고 당신의 미래가 두려움에 의해 결정된다면요. 파라과이, 아름다움이 가득하지만 침묵에 묻혀 있습니다. 헤드라인 뒤에는 아동 노동, 강제 이주된 공동체, 증가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세계 탐험에서는 표면을 넘어서 진짜 이야기를 찾아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과이의 숨겨진 면입니다. 숨겨진 아동 노동, 어린 시절이 도둑맞을 때 세계 많은 지역에서는 어린 시절이 법으로 보호받고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제도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파라과이에서는 어린 시절이 무급 노동과 취약함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난 속에 태어난 소녀들에게 크리아다스고는 종종 문화 전통으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봉사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부유한 가정은 가난한 농촌 지역의 아이들을 보호와 교육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데려옵니다. 하지만 기회를 얻는 대신 이 아이들은 법적 권리도 자유도 없는 가정에서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이 관행이 더욱 교묘한 이유는 너무나 정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호스트 가정의 자선 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아동 권리 옹호자들은 크리아다스고가 자선으로 위장한 인신매매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소녀들은 청소년기 전체를 이런 가정에서 보내며 또래와 격리된 채 자라고 부엌 바닥에서 잠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성적 학대에 대한 보고는 충격적으로 흔하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침묵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의 대응이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는 효과적인 아동보호법과 집행력이 부족합니다. 크리아다스고 형태로 배치된 아이들의 복지를 감시하는 공식 시스템조차 없습니다. 빈곤이 지속되고 감독이 없는 한 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집단 학살, 잊혀진 원주민들. 파라과이 원주민의 지워짐은 갑작스럽거나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의 착취에 뿌리를 둔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파라과이는 공식적으로 19개의 원주민 집단을 인정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국가 정책이나 개발 계획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원주민의 강제 이주는 식민지 시절에 시작되었지만 독재 정권 아래에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군부가 지원한 토지 강탈과 대기업 농장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파괴했습니다. 전체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그와 함께 원주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도 무너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원주민 지도자들이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땅에 대한 법적 인정을 요구할 때 폭력과 협박에 직면합니다. 토지 권리에 대한 소송은 수년 동안 법정에서 지연됩니다. 그 사이에도 불법 벌목과 소 사육은 신성한 땅에서 계속됩니다. 수백만 톤의 콩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이들 작물 대부분이 도둑맞은 땅에서 재배된다는 사실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활동가들은 이를 느린 집단학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총이 아닌 경제, 관료주의, 무관심을 사용하는 학살. 원주민 출신 아동들은 특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은 국가 내 어떤 집단보다 보건, 교육, 깨끗한 물에 접근할 기회가 적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는 그들을 외부인으로 취급합니다. 범죄 중심지, 카르텔 중심지로 떠오른 파라과이. 파라과이가 지역 범죄 허브로 변한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조직 범죄 단체들은 파라과이의 취약한 통치력과 전략적 위치를 이용해 거대한 밀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파라과이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맞닿는 국경 삼각지대는 불법 활동의 온상이 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약과 무기는
숨겨진 경로를 통해 흘러가며 종종 민병대나 부패한 관리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PCC의 파라과이 내 활동은 교도소의 벽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들은 지역 경찰을 침투하고 국경 경비를 매수하며 대리인을 통해 정치 캠페인까지 벌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들이 그림자 정부처럼 행동하며 보안을 제공하고 자신들만의 규칙을 강요합니다. 파라과이는 이러한 조직들과 싸우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 노력은 자금 부족 또는 내부 방해로 자주 무산됩니다. 사법기관은 훈련과 자원이 부족하고 판사들은 협박을 받으며 증인들은 사라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의가 지연될 뿐 아니라 거부당합니다. 증오의 코드, 백베펠이라는 거절의 의미. 공공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베필이라는 숫자는 파라과이의 뿌리 깊은 동성애 혐오를 보여줍니다. 다른 국가들이 LGBTQ+ 권리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파라과이는 대체로 정체 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포용적인 교육 과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젊은 LGBTQ 교수들은 롤모델이나 지지 체계 없이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방치되고 정신건강 서비스는 매우 부족합니다. 공공인물들이 커밍아웃을 하면 직장을 잃거나 온라인에서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LGBTQ+ 관련 행사들은 종종 적대적인 반응에 직면하고 혐오 범죄는 거의 기소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기보다는 숨기는 것을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국제기구들은 파라과이에게 평등법 제정을 촉구해 왔지만 보수적 종교 세력은 여전히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베팔은 단순한 비하 표현이 아니라 아직도 진보를 향한 싸움 중인 국가의 상징입니다. 진보의 환상,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성장. GDP 성장 수치는 종종 한 나라가 번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경제적 이익은 극소수 엘리트에게만 돌아가고 대다수 국민은 변화 없이 살아가거나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학교의 전기, 교과서, 훈련된 교사가 부족합니다. 의료 클리닉은 드물고 환자들은 기본적인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합니다. 도시에서도 불평등은 극명합니다. 고급 주택 단지는 인접한 빈민가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비공식 경제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노점상, 일용직, 비공식 운송업에 의존합니다. 보험도 없고 유급 휴가도 없으며 문제가 생겨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투자와 인프라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국민이 아닌 대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도로는 마을을 연결하기보다는 콩 수출업체를 위해 건설됩니다. 수도 시스템도 목마른 도시가 아닌 농업기업을 위해 개발됩니다. 빈민가의 증가, 눈앞에 보이는 위기. 파라과이, 특히 아순시온과 같은 도시 중심부에서 빈민가가 확대되는 현상은 단순한 주택 문제를 넘어 체계적인 붕괴의 신호입니다. 산업 농업으로 인해 농촌 공동체가 땅에서 쫓겨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안전망도, 일자리도, 지원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차카리타 같은 지역은 수직적, 수평적으로 확장되며 파라과이 강변의 불안정한 땅 위에 임시 거주지가 세워집니다. 이 지역은 자주 침수되어 사람들의 소중한 소지품을 쓸어갑니다. 매년 수백 가구가 대피해야 하며 몇 달씩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고가도로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하수도, 전기, 식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 지역은 질병의 온상이 됩니다. 댕기열과 같은 모기, 매개 질병이 창궐하고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식량 불안정이 심각합니다.
정부는 일부 지역 공동체를 이전시키거나 임시주택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자금 부족, 관리 부실, 홍보용에 그칩니다. 필요한 것은 포괄적인 도시계획, 저렴한 주택에 대한 투자, 그리고 강제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정책입니다.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닙니다. 이러한 빈민가는 조직범죄의 통제하에 놓이기 쉽습니다. 경찰의 존재가 거의 없고 감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갱단은 자신의 규칙을 강요하고 어린 소년들을 마약 밀매나 갈취에 끌어들입니다. 무법 상태가 확산되면서 전체 공동체는 두려움과 의존의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지리와 혼란, 불법 무역의 관문. 파라과이는 남아메리카의 중심에 위치해 전략적인 이점을 갖는 동시에 심각한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내륙국이지만 파라과이강과 파라나강 등 강 시스템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통해 대서양과 연결됩니다. 이는 파라과이를 지역 상업뿐 아니라 범죄 밀매 네트워크에서도 핵심 국가로 만듭니다. 합법적인 무역을 위한 물류 자산이 되어야 할 이 시스템은 오히려 마약부터 위조 상품까지 모든 것을 위한 뒷문이 되고 있습니다. 일관된 세관 단속의 부재와 모든 수준의 부패가 결합되어 국경 검문소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뇌물은 흔하고 문서 위조나 무시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북부 차코 지역에서는 법 집행인행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광대하고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밀수 작전의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숨겨진 활주로를 통해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코카인이 반입되며 현지 목장주들은 때로는 이를 묵인하거나 대가를 받고 협조하기도 합니다. 더 남쪽에서는 농업 확장이 소농들을 밀어내고 대규모 콩농장과 목축업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토지가 이전될수록 폭력은 증가합니다. 이주에 저항하는 농민들은 위협, 괴롭힘, 심지어 살해까지 직면합니다. 파라과이의 지리는 인신 이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는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이나 성착취를 위해 국경을 넘어 이동되며 항구와 국경에서의 감독이 약해 이러한 범죄는 쉽게 감지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감독을 강화하고 부패를 뿌리 뽑기 전까지 파라과이는 남미 범죄 경제의 중심 동맥으로 남을 것입니다. 무역업자보다 밀수업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나라로. 독재의 유령, 여전히 지배하는 과거. 파라과이는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치에서 35년간 이어진 독재로 인해 지금까지도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1954년부터 1989년까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반대 의견은 잔혹하게 억압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투옥, 고문 또는 실종당했습니다. 언론은 검열되었고 시민사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로에스네르가 결국 축출되었지만 그의 정권이 남긴 유산은 여전히 정치와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권력 있는 가문들 중 다수는 전 독재 정권 인사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작 가능한 토지의 대다수가 소수 엘리트의 손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어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심각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낮고 이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독재 시절에 자행된 범죄에 대한 조사는 드뭅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정의는커녕 인정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기록보관소는 불완전하고 일부 기록은 파괴되거나 은폐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독재 시대는 조심스럽게 혹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교과서 중 소수만이 그 시기의 잔혹함을 언급하며 교사들 역시 이 주제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현상 유지를 돕고 역사적 면책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민주화 이후 국제기구들은 개혁과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파라과이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은
사적으로 전용되었습니다. 부패는 덜 눈에 띄게 되었을 뿐 피해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파라과이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선거는 치러지지만 바뀌는 것은 인물이지 시스템이 아닙니다. 구조적 개혁과 과거에 대한 대중적 성찰 없이는 이 나라는 법보다 유령들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셈입니다. 벼랑 끝에 파라과이,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는가? 파라과이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옥한 토지, 주요 수로 접근성, 가능성 넘치는 젊은 인구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허약한 제도, 뿌리 깊은 부패, 증가하는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진보를 이야기하지만 일반 국민의 일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의료는 신뢰할 수 없고 교육은 예산 부족에 시달리며 일자리는 특히 청년층에게 희귀합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자신의 자격에 걸맞은 직업을 찾지 못해 비공식 또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민은 점점 유일한 선택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스페인, 브라질, 미국 등 더 나은 미래를 찾아 파라과이를 떠나는 가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뇌 유출은 국가의 인적 자본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커져가는 절망감을 반영합니다. 조직 범죄의 확산과 정치적 무기력이 결합되면 국가가 범죄 세력에 장악될 위험이 현실화됩니다. 카르텔이 정치, 사법, 경제에 계속 침투한다면 파라과이는 명목상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마약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시민단체, 독립언론인, 그리고 용감한 개인들이 부당함을 기록하고 시위를 조직하며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젊은 정치인들은 개혁과 투명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고 있으며 LGBTQ 활동가들은 가시성과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목소리들이 너무 늦기 전에 들릴 수 있을지입니다. 파라과이는 위험한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나라는 부패와 범죄로 더 깊이 빠질지 아니면 정의와 회복으로 나아갈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파라과이의 이야기는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가려진 현실을 들여다본 것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전 세계가 좀처럼 주목하지 않는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알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공유,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엔 어떤 숨은 지역을 함께 탐험해 볼까요?